2교시 수업에서는 컴파일에 따라서 컴파일하는 방법, 이제 명령어 언어와 선언형 언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라이브러리 대부분 이제 자바에서도 그렇고 C++에도 그렇고 라이브러리를 잘 이용하면 이제 상당히 많은 메소드들이 이제 거기 많이 구현이 되어 있죠. 이제 클래스를 선언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서 이제 쓰는 방법을 이제 보통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 이제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랬죠.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출력하는 이런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07페이지. 이제 컴파일을 하는 언어가 명령형 언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HTML과 같은 건 컴파일을 안 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선언형 언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C나 자바는 왜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죠. 근데 HTML이나 XML, 이제 HTML 초창기에는 이제 HTML 1.0, 2.0 하다가 중간에 HTML5 이전에 이제 XML이라는 익스텐셔블 마크업 언어라고 이제 사용을 했었는데, 기존의 이제 HTML 단점을 많이 보완을 해서 웹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다양한 문서들을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이제 새로 설계된 W3C에서 만든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사용자가 이제 새로운 태그를 정의하고 쓰고 문서 내용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독립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HTML5도 XML 기능을 다 수용하기 때문에 HTML5를 이제 우리가 선언형 언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던 C나 자바 이런 것들은 이제 명령어 언어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령어 언어 말고 이제 선언형 언어를 이제 우리가 함수형 언어와 논리형 언어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 리스크나 프롤로그는 이제 예전에 우리 인공지능의 개념을 배울 때 처음 사람들이 인공지능에서 만든 게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어떤 요즘같이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이런 알고리즘 구현된 게 아니라 이거 데이터를 학습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들어가 있지 않고 어떤 추론 기반의 그러니까 이미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다루었었던 경험이나 추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원하는 해를 찾아내는 이런 언어들이 이제 예전에 좀 썼었어요. 이게 이제 함수형 언어, 리스크, 그 다음에 논리형 언어, 프롤로그. 이거는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기존에 해왔던 방법의 경험에서 그걸 찾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추론을 하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가 말해주는 거에 기반을 한 문제를 이제 기술하는 그런 언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즘 쓰고 있는 선언형 언어는 이제 HTML5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명시하진 않죠. 우리 선언형 언어에서는 HTML에서도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지 않죠. 알고리즘을 들어가면 이제 자바스크립트 안에 코드를 넣어서 이제 알고리즘을 구현하긴 하지만, 그래서 HTML이나 XML 또 이제 CSS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CSS 같은 경우는 문서를 디자인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져 있으니까 선언형 언어의 이제 대표적인 또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이제 라이브러리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도서관 이런 뜻이, 근데 그 개념이 우리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있다가 보면
표준 입출력, scanf나 printf 같은 게 함수로 이제 호출을 하죠.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구현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C 언어 같은 경우는 헤더, 자바 같은 경우는 패키지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죠. 함수명하고 매개 변수를 어떻게 넘기는지만 우리가 알아서 그걸 이제 써요.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그래서 뭐 C나 자바, C++나 자바에서 C도 마찬가지고 자체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를 표준 라이브러리,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그러고 그 안에 이제 모듈이나 패키지 형태로 제공이 되죠. 자바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패키지,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모아놓은 패키지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뭐 간단한 수학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듈로 또 불러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개발자들이 새로운 기능들을 이제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 그렇죠? 그럼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인터넷에 공유를 이제 다 해놓으면 다운로드해서 그 사용법을 배우고 익혀서 이제 우리가 외부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이제 그 기능을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에서 쓰는 보통 표준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이게 스탠다드 io.헤더 파일, 보통 H는 헤더 파일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C에서는 넘버 인클루드, 스탠다드.h 이렇게 쓰고 보통 수학 함수는 매스, 그다음에 문자열과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링, 그 다음에 뭐 난수 발생, 뭐 메모리 할당 이런 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헤더 파일, 그 다음에 시간과 관련된 거 타임.헤더 파일, 이게 이제 우리가 추가해서 C 표준 라이브러리로 이제 C에서는 넘버 인클루드라고 그랬죠. 넘버 인클루드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전에 프로그램 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 모듈, 패키지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돼요. 반드시. 자바에서는 이제 임포트라는 걸로 추가를 하죠. 보통 java.lang은 이제 lang 랭은 랭기 랭죠. 이거는 임포트 부분 없이 기본적으로 쓸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바에서 스트링, 뭐 프로세스, 메스 이런 것들이 다 java.lang라는 패키지를 임포트를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이제 util이라는 거, 뭐 데이트 클래스, 랜덤, 뭐 스트링, 토큰라이저 이런 것들 쓸 때 주로 날짜 처리와 관련된 난수 발생, 문자열 처리 이런 이제 모듈을 불러서 쓸 때 쓰고 IO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풋 파일 입출력, 그 다음에 보통 파일 입출력, 그런 관련된 프로토콜들, 인풋 아웃풋, 그 다음에 .NET은 네트워크죠. .awt가 지금 많이 쓰죠. 우리 프레임이라든지 이제 패널, 다이얼로그 박스, 버튼, 체크박스를 구현할 때 AWT 이제 패키지를 이제 많이 써요. 그래서 자바에서 계층적으로 이제 클래스, 상위 클래스의 밑에 쭉 필요한 것들을 다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프레임이라는 클래스를 그냥 갖다 쓰면 그 안에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불러서 정의를 해서 프레임도 만들 수 있고 패널도 만들 수 있고 뭐 다이얼로그 박스, 버튼 같은 것도 우리가 새로 만들 필요 없이 불러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프로그래밍 상에서 자료를 입력하거나 또는 이제 출력하게 되는 2가지 상황이 있죠. 입출력. 그래서 입력할 때는 C 언어에서는 scanf,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출력할 때는 printf. scanf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이게 이제 모듈이라는 거죠. 함수. 그래서 scanf라는 거 여러분들이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라이브러리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 이제 number include standard io.header를 프로그램 맨 위에 이제 추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scanf 함수를 쓰려고 하면 printf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scanf는 쓰는 방법이 문자열 서식 문자열, 그 다음에 이제 그놈을 입력받은 걸 저장할 변수의 주소, 에다가 이제 변수명 앞에 엔드 표시, 우리가 포인터 할 때 배웠죠? 변수의 주소를 이제 딱 거기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변수에다가 입력한 값을 여기 3d라고 하는 건 세 자리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세 자리. d라고 하는 건 정수형으로 입력하겠다라는 거고 거기 보면 %u는 이제 부호 없는 정수형 10진수로 입력하기 위해서 출력도 마찬가지. %d printf에 쓰게 되면 정수형으로 출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는 정수형 8진수, x, %x는 많이 써요. 16진수. 그 다음에 %s도 스트링, c는 이제 캐릭터 한 글자, s는 문자열. 이제 소수형, 실수형은 뭐 %f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4f 그 다음에 이제 변수명이 이제 a죠. 변수의 주소가 이제 end a니까. scanf에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한 다음에 12.123을 이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4자리인데 소수점을 포함을 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12.1, 4개죠. 4자리. 그 다음에 이제 소수점 이하의 이제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자 할 때는 밑에 있는 것처럼 8.2f 이렇게 하게 되면 scanf로 245.25를 입력을 이제 받았든지 아니면 이렇게 245.2555라고 이제 하는 놈을 %8.2f로 출력해라 라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가 8글자, 8개의 자릿수를 차지하는데 앞에 있는 8이라는 거는 8개의 자릿수예요. 소수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VV라는 걸 빈 공란으로 이제 출력이 되고 VV 2개, 2, 4, 5, 5개죠. 소수점 6개, 7, 8개, 2, 6. 이렇게 8자리 수를 출력을 해요. VV 이제 공백이에요. V는 공백. 그다음에 2, 4, 5까지가 5자리를 차지하죠. 그다음 점 6자리, 2, 그다음에 이제 7, 6, 8자리. 그다음에 .2f라는 건 뭐냐면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그래서 2, 5이기 때문에 반올림을 하죠. 그래서 반올림해서 2, 6. 이거 .3이면 2, 5, 6이 되겠죠. 그래서 소수점 이하 자리수는 2자리로 출력해라 이런 뜻이에요. 8.2f. 전체 8의 자리수를 차지하는데 그 숫자를 이제 소수점 이하 2자리로 출력해라 이런. 자바에서는 이제 입력하는 방법과 출력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그렇죠? 시스템 아웃접 이제 그걸 이제 출력을 하고 입력은 이제 스캐너라는 클래스를 이제 불러줬어요. 스캔 공일은 이제 변수명이니까 다른 걸로 해도 상관이 없고 new라는 게 예하고죠. 이제 클래스를 선언할 때 스캐너라는 클래스가 이미 있어요. 그 안에 system.in이라는 그 키보드 입력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넣어서 netxint는 이제 정수형으로 입력을 해라. 입력값을 실수형으로 할 때는 next float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다음에 라인 입력받은 라인 전체를 문자열로 변환해라 그러면 next line. 그렇죠? 그냥 입력값을 문자열로 받아라. 숫자지만 다 전화번호 같은 경우 문자열로 받아라 그러면 next로 하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놈을 이제 innum이라는 변수에다가 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의 프로그래밍은 이제 innum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하든지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에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618페이지 기출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까요? 책에서는 다양한 예제를 나타내고 있는데 678페이지를 보면 시연에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거 한 문자는 한 글자는 C인데 문자열은 S예요. 그래서 %string %x는 16진수 %d는 이제 정수 %s가 이제 스트링이고 문자열 %h라는 건 없어요. 그거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든지 어쨌든 과제물이 됐든 어쨌든 이런 거는 기말고사에도 많이 출제할 예정이니까 책에 있는 어떤 예제들을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 언어의 전형적인 코드죠. number include standard. 이게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예요. standard io.header.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 scanf나 printf를 쓰겠다라는 뜻이로구나
걸 아는 거죠. 근데 void라는 거 이제 요 main이라는 것도 함수죠. 리턴 값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받는 미액의 변수도 없고, 보통은 메인 C 언어에서 메인부터 항상 하죠. 자바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void라는 건 이제 넘겨주는 게 없는 거예요. 리턴하는 값도 없다라는 거고, intA는 이제 정수형인 게 7이죠. %d는 정수형으로 출력해라. a 더하기 a는 7 더하기 7은 14니까 14가 이제 정수형으로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618페이지 마찬가지로 4번 문제도 출제가 됐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앞부분에는 설명을 안 한 거지만, 이게 그 문자 열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캐릭터, 스타 A는 이제 포인터 변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M이라는 놈이 저장된, 마운틴이라는 놈이 저장된 첫 번째 번지를 이제 얘가 가리키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출력할 때, 8.5s 역슬래시 n은 이제 계획 문자니까 이제 한 줄을 띄라 출력한 다음에라는 얘기고, 중요한 거는 8.5s죠. 8.5s. 마운틴이라는 변수가 마운틴이라는 값이 a 변수에 저장이 돼 있는데 8.5라는 거 8글자를 차지하고 그 마운틴의 앞에 있는 5글자를 오른쪽으로 이제 맞춰서 이제 정렬해라라는 얘기예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VVV는 공백이니까. 셋, 네, 5개가 8개. 요게 이제 8.5 앞에 마이너스 8.5 하게 되면 얘가 마운틴이라는 게 왼쪽으로 정렬이 돼서 시작이 돼요. MOUNT, VVV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